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옆에는 저희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유령공학 전문가이자 총각귀신 권위자 돋보이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팟캐스트에서는 저희가 지난 20년간 연구한 변칙현상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는 매주 업로드되며 연구소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였지? 대본 없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 박사님. 네, 소장님. 잠깐. 이거 저는 아무것도 없이 하려니까 좀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연구소는 이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칙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네. 또 이것에 대해서 해법을 내고자 만들어진 아시아 최대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 연구소가 최근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변칙 현상에 대한 신뢰성, 약팔이다, 개소리다 등등 이 터무니없는 왜 이렇게 잘해?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해대는 턱에 이제 저희가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다 더불어 작년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50명을 투입한 프로젝트에서 5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이것 또한 변칙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0명 전부 다 대학원생이었거든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 그 유니폼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충할 만한 이 재정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들을 지금까지 원래는 기밀에 붙여져 있었지만 하나씩 대중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게 되었죠. 네, 왜냐면은 대학원생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원생은 그냥 있어요. 대학원생 그냥 와요, 알아서. 공짜야. 저도 뭐 돈을 주더라고 그쪽에서 등록금이라고. 여튼 그래서 이제 50명 분이 유니폼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밀을 하나하나씩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저희 선임연구원이 이 도포이 박사님부터. 도포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H대학교 유령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박사를 외국에서 하셨다고요. 저 박사 학위를 이제 굉장히 이 유령공학에서 저명한 그 국가가 있습니다. 일단 어딘데요? 네, 브라질의 아마존이 있는데 브라질 아마존에 숨겨져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이름이 뭔가요? 대학교 이름은 끼끼까까 유니버시티. 끼끼까까 포르투갈어군요. 끼끼까까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제 졸업할 때 굉장히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러니까 인용수가 높은 저널에 유령공학 논문을 내게 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왜 처녀 귀신은 있는데 왜 총각 귀신은 없을까라는 그렇죠. 이 주제로 논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박사님이 그 학위 논문이었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저널에서 인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포닥을 그쪽에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연구소로 이제 스카우트 돼갖고 오시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뭐였죠?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할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대학교 이 오컬트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그리고 제 졸업 논문 제목이 뭐였죠, 박사님? 부두교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 부두교가 논문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처녀 귀신은 있는데 총각 귀신은 왜 없느냐? 이거는 아니죠. 저희는 오컬트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이 부두교의 이 어떤 부두교 주술사의 이런 마케팅적 함의 이런 걸 주제로 이 논문을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장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뭐 저희 소개는 어느 정도 간략하게 된 것 같고 오늘의 변칙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변칙 현상 제목은 S대학교 폐수영제입니다. 음악 주세요. S 폐수영장 사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죠. 이 S대 폐수영장이 유명하죠. S대 재학생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실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SD 폐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변칙 현장 연구소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룬 현상 중에 하나였죠. 제 기억으로. 아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거 SD 폐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조사를 한 이런 현상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제 다양한 전공이 애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 중에 살짝 특이하고 재밌는 이제 디자인과 친구가 있었어요. 디자인과 친구. 디자인과. 지금으로 치면 아무튼 되게 재밌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폐수정장이 있는 거 알고 있었냐? 개소리냐 이랬겠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반응이. 폐수영장이냐? 우리는 수영장도 저런 조그만 것밖에 없는데 무슨 폐수영장이 있냐? 그러나 아무리 우리 학교가 이 어떻게 뒤떨어졌지만 관악 총구석에서 근데 적어도 수영장이 이렇게 버려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낙후된 매드맥스 세계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믿질 않았는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꽤 넓은 수영장이 그래피티로 떡칠이 되어 갖고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SF 수영장. 일단 실존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도포이 박사를 등록하고 이제 유령공학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 같은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SF 수영장을 저희가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그 들어가는 길목이 산골에 있는데 그 출입 금지 표지판이 돼 있어요. 출입 금지로 인해서 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자마자 저희들은 바로 돌아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우연히 이제 저희 양자역학 쪽으로 거기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그죠, 우연히 그죠. 폐수영장에 도착하게 돼버렸지. 전자 하나가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을 가능성도 0은 아니지 않습니까? 0은 아니지. 또 양자역학 쪽으로 보자면 양자역학적인 맞습니다. 이런 어떤 워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고 사실 침입은 아니죠. 침입은 아니죠. 임의란 건 들어갔다는 얘긴데 저희는 뒤를 돌아서 분명 왔는데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우연찮게 모든 원자가 그쪽으로 이제 조립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이것도 변칙 현상이네요. 현상이죠. 그렇죠. 변칙. 고소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는 수영장이 실제로 실존했다. 그리고 규모가 어땠죠? 규모가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상당히 맞죠? 컸습니다. 상당히 컸죠. 한 세로 긴 쪽으로 치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50m? 50m? 4, 50m? 진짜 4, 50m 50m? 정도면 50m 정도면은 뭐 굉장한 굉장이죠 사실. 그리고 깊이도 한 깊이도 꽤 컸어요. 2m? 3m? 2m, 2m. 2m, 네, 2m 정도는 됐던 것 같고 그 정도면 상당히 큰 수영장인데 완전히 버려져 있었고 물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피티로 잔뜩 있고 쓰레기 잔뜩 있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말 그대로 폐수영장이었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었나? 근데 이거를 사실 그 학교 커뮤니티나 재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저 1, 2년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또 우리 이제 관악에 또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네. 나 하여튼 저희 G9에 저희 G9에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G9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제 그 S대를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진짜 최고령은 한 6 몇 학번까지 봤어요. 근데 그땐 관악 캠퍼스가 있지도 않았던 시절인데 아무튼 6 몇 학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곤 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이제 1, 2년 선배가 아니라 좀 진짜 10년 선배, 20년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한 거는 그 수영장이 굉장히 오래 있었다. 저희 가족이 90년대에 이 동네로 왔는데 그때도 그 수영장이 있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됐네요. 최소 30년 됐다. 그래서 좀 더 물어보다 했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게 뭐냐? 이제 그 S대가 과거에 이제 군부대 장교를 위한 이런 어떤 골프 코스로 사용됐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저는 네. 뭐요? 씨발. 기억하지 말고.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저희 있었죠. 연구 예. 결과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유령공학과 박사시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 장교들을 위한 골프장이었는데 레저 시설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캠퍼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 딸려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레저 레저 시설이니까. 근데 듣기로는 그 수영장이 폐쇄된 경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그 전설인데 수영장이 잘 있었는데 근데 수영장에서 물을 빼지 않습니까? 아 그죠. 가운데 수영장 있는 구멍으로 물을 빼지. 청소하려면 물 빼야죠. 청소하려면 물 갈아야죠 또. 근데 물 빼는 부분에 수압이 상당히 세죠. 상당히 세죠. 그 부분은 주의 수용도량. 제가 듣는 바로는 그때 물을 빼는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 그 군인 높은 사람이 자식이었나 아무튼 꼬맹이가 소년이 불 아래서 잠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저런. 근데 관리인이 그걸 모르고 물을 빼버렸다. 그래서 휩싸여서 이제 들어와 버렸다. 이제 구멍에 이제 휙 하면서 박혀버린 거죠.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애가. 근데 몸이 절반이 그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몸 절반은 끼어 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몸 절반이 퉁퉁 불어 있고 꺼내 보니까 아래 절반은 거의 다 사라진. 수압 때문에 잘려 나갔다든가 잘려 나가. 뭔가 동물이 물었던 자국이 있다든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죠? 그거는 저희가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수영장이 이제 버려지고 그리고 또 이제 캠퍼스로 바뀌면서 잊혀졌다. 그래서 폐수영장이 됐다. 그게 바로 이제 ST 폐수영장의 전설이죠. 제가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네거티브 포스 디퍼런시에이션 그렇죠. 미분해야죠. 측정한 결과 이제 음기가 측정이 됐다. 저희가 또 그 고정밀 있는 그 기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소에. 그렇죠. 이 급비기 때문에 급비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제 250와트 전력을 사용하고 좀 작나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렇죠. 250와트 전력을 사용하고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여튼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런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박사님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론은 뭔가가 있다. 뭔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 유령공학에서 이 특정 사물을 정의가 되면은 그건 유령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되지 않는 걸로 이게 유령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UFO 같은 거군요. 그렇죠. UFO가 뭔지 알면은 그럼 UFO가 아니게 되죠. 미확인 물체인데. 미확인 비행물체인데 확인이 돼 버리면은 그 미확인이 아니죠 더 이상. 비행물체가 돼 버린다. 유령도 마찬가지다. 좋습니다. 뭔지 알면은 유령이 아니다. 좋습니다. 여튼 뭔가가 있다. 그래서 지금 ST펜 수영장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ST펜 수영장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우리 Y군 나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Y군이 로켓 추진 연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다 실화지만 그 로켓 동아리가 비밀의 로켓 동아리가 있대요. 사실 합법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걸 많이 불법적인 뭐 연료를 좀 쓰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모르고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폐수영장에 실험을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뭐 불도 한번 내고 불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막 불이 붙진 않았지만 당연히 연소 실험이면 불이 붙겠죠. 그 인간 새끼들이 변칙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대학원생이 다수 끼어 있기 때문에 변칙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용도고 두 번째는 이제 인스타 사진을 찍기 위한 어떤 힙스터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불법이니까. 싹 다 고소하면 된다. 엄연한 사유지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처럼 뭐 이렇게 좀 퀀텀 리프를 해갖고 들어간다면은 억울하게 정말 가기 싫었는데 들어가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난 놀랐어. 왜? 불법이니까. 난 놀랐어. 깜짝 놀랐어.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되죠? 이 좀 뭐 확률적으로 좀 있어요. 아무튼 확률이 있어. 변칙 현상이다. 변칙 현상이다. 좋습니다. 야 이거 우리 코너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데. 근데 여튼 ST 폐수영장은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죄송합니다. 그 S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에 젖은 아이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날에 말이죠. 특히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온다든가 내리는 날에는 좀 후덥지근한 날에는 좀 뭐 샌들만 신는 어린 아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반신은 좀 흐릿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친구가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제 유령 공학에서는
무시하라라는. 무시하라. 눈도 마주치지 말라. 눈도 마주치지 마라. 정신 차리면 여러분이 수영장 밑바닥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칙 현상. 변칙 현상. 여튼 ST 수영장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ST 수영장 얘기는 사실 저희가 좀 이따가 다른 분들이 사연도 받아볼 건데 쇼를 진행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ST 수영장에 대한 이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뭐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제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제보해 주시겠죠. 아는 사람이 꾸준히 있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도박사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도 일종의 변칙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밖으로 어떻게? 변칙 현상이 맞죠? 크나큰. 좀 더 말을 해보세요. 이제 아까 언급했던 네거티브 폴스 디퍼런시에이션을 여자친구에게 실시해봐야 하지 않나. 아니, 그 여자친구한테 했다고요? 해봐야겠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그럼 뭔가요? 변칙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신기루를 보고 있나?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이죠? 저희가 이제 20년 연구했으니까 한 25살 됐겠네요. 25살. 박사지만. 옛날에는 박사를 다 25살 때 따고 그랬어요. 한 20세기 초반에는. 그죠? 하지만 난 25살이고. 그렇지. 25살이고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 소개를 좀 더 듣고 싶어하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희 연구소는 빨리 해봐.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까? 서울대 지하. S대? S대. 저희 변칙 현상 연구소는 S대 주변에 있고요. S대 주위에 있고요. 주위에 정확한 이제 위치는 이제 맨날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쵸. 트루 or false differentiation 사용해서 그죠? 찾아오시면 될 것이고 이제 반반입니다 확률. 맞거나 아니거나. 맞아요, 맞습니다. 뭐야 이거? 자, 그래요.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 저희 연구소에 만약 오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네. 일단 연구비를 벌기 위해 옷이 없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입으실 옷이 없기 때문에. 유니폼이 없고 그리고 그 대학원생들한테 펜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게 또 타격이 큽니다. 얘를 죽으면서 펜도 같이 죽었어요. 펜이 이제 다 엎어지면서 죽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격이 좀 커요. 펜도 사야 돼. 대학원생 50명?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 목숨?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는 펜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윤리적 기준이 명확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연구는 또 연구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학원생은 이제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필기구가 더 중요하다.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또 지브라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필기구를 함부로 상하게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네. 대본이 없으니까 존나 힘드네. 그 다음에는 조금은 짜고 와야겠다. 좀 짜고 와야겠어요. 이게 우리가 파일을 하나만 갖고 오고 그리고 한 페이지만 갖고 와서 이게 뭐야? 이게 대본이라고 하는 게 근황 토크 평소에 에라이 씨. 돈 벌기 글렀네. 한 몇 년 해야 이제 한 벌 사겠노. 기억. 좆됐누. 연구비를 좀 벌 필요가 있는데 근데 여튼 좀 성의가 없긴 하죠, 그죠? 우리가 이거 방송 어떻게 준비하냐면 저희 연구소 파일이 있는 그 캐비넷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눈을 감고 뒤적뒤적 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한 페이지만 딱 빼오거든요. 예, 독립 시행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S대 폐수영장이 또 나올 리는 없어요. 독립시행이 아니다. 독립 시행 아니다. 좋습니다. 약간 수동 로또다. 그래서 이제 캐비넷에다가 저희 인턴을 보내갖고 딱 한 페이지만 가져오게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뒷부분을 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좀 빈약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좀 5페이지 정도 갖고 오라 그래야겠어요, 그죠? 아 그죠. 뭐 이제 저희 연구원들을 시켜서 대본 5장을 이제 한국어, 불어, 인도어, 영국어 등등 인도어는 뭐죠? 인도어가 뭡니까? 인도 뭐 만들어 와야죠 뭐. 대학원생이 그런 거 아닌가? 그 도박사님 본인도 이제 대학원생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사님이시니까. 맞습니다. 저도 대학원생 시절이 있었지만 뭐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뭐 나 때는 말이야 이 소리가 안 나오게 우리 연구원분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첫 방송이라 다소 좀 되게 미숙하고 또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그리고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이 찾아주셔야죠. 그죠? 그래야 그렇기 또 때문에 옷을 사기 때문에. 오늘 그죠 연구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사실 다음에 가지고 올 주제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하니까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버들꿀 고래의 영혼. 이것도 그 대략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게 언제였죠? 우리나라 반도가 상승된 게 대략 기원전 언제입니다. 그렇죠. 네. 9년이었죠. 그때였죠.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여기 그 버들꿀 주변이 바다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깊은 바다였죠. 그때 죽었던 고래의 영혼이 아직도 이제 버들꿀을 배회한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또 연구를 해본 거 그 연구 파일을 또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무한 동력과 블루투스 수도꼭지. 이건 또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재죠. 이 연력학 뭐 다 연력학을 몇 개나 위반하는 거죠? 연력학을 애초에 연력학을 존중을 안 하죠. 일단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변칙 현상 제 1법칙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변칙 현상에서 성립한다는 거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감염된 과천 시민들 그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친한 친구가 저 과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시는 저희를 고소하는 건 좀 그래요. 그죠? 맞죠. 저희가 또 과천을 또 사랑해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과천 시민들이 이제 감염이 됐다. 감염이 돼갖고 이제 밤이면은 그 S대와 과천시 경계에서 맨날 그 울부짖음이 들리죠. 맞죠. 그리고 그 경계를 누가 맡고 있냐? 이제 그거는 이제 나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그거는 사실 극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급박해질 때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도포이 전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맞습니다. 도포이 박사님이랑 동명이인이 어떻게? 제가 여기서 제 이름을 땄습니다. 그렇군요. 그 도포이 전설이라는 게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네. 저희가 재정난이 조금 더 극박해지면은 푸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간략하게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간략하게 말하면은 뭐 S대에 어. 도포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대충 한 1800년 정도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또 박사님이랑 또 연관된 주제죠.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앞에서 이 현현한 이 변칙적 현상이기도 하고 이 변칙적 단감. 이 변칙적 단감은 제가 실제로 경험을 겪어본 하셨죠. 이기 때문에 인대가 파열됐죠. 변칙적 단감. 인대가 파열됐고 지금도 아직 그렇죠.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칙 현상이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을 할 수가 있다. 그때 응급실 실어 갈 때도 돈을 얼마나 많이 내셨죠? 한 13만 원. 내가 냈잖아요, 이 새끼야. 내가 보내줬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 13만 원 정도 이런 생명과 재정의 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변칙 현상들. 제 13만 원짜리 단감을 인데 전치 몇 주였죠, 그게? 그게 한 두 달 간 것 같은데. 그 변칙적 단감 하나 때문에 거의 2달 정도의 그런. 하지만 그 단감은 평범한 단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칙적 단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변칙 현상을 연구하고 이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또 우리 연구소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구는 원래는 100년도 넘게 쓸 수 있는데 전구 회사들이 협잡을 해갖고 이거를 몇 년 못 가게 만들었다. 1000시간만 가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음모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다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상황이고 또 저희 연구소에 이제 이런 부분만 전담을 담당하는 경제범 담당 부서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담당 부서장이 누구였죠? 부장이 5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새로 뽑아야겠네.
그냥 대학원생일 리가 없는데. 아니 잘못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조직도를 다시 봐야겠네. 저 연구소가 뭐 대강 눈치를 채셨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소장인데 저도 잘 몰라요. 너무 커서. 얼마나 크죠? 저도 잘 몰라요. 너무 커서. 규모가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의 이제 대형 빌딩의 거의 모든 대형 빌딩 지하실에는 저희 연구소 지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홍콩에도 지부가 있고 도쿄에도 지부가 있고 상해와 베이징에도 지부가 있고 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কু알라룸푸르에도 저 지부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동해 이제 해저에도 있습니다. 해저에도 있고 뭐 정확한 위치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굉장히 큰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쟁 연구소도 등장했기 때문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또 있죠. 그죠? 그 경쟁 연구 그 언급을 하시면 안 되고 네. 그 S 모식이 있거든요. 그 좀 곤란합니다 사실. 그쵸. 우리가 좀 딸려요. 살짝 살짝 딸려요. 살짝 그 거기가 업계 1위고 우리가 이제 2위다. 1.5 1.5? 1.5위 오케이. 0.52. 1.5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랑도 또 이제 다음 부분에 또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은폐파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칙 현상을 이게 사실 과학계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사실 우리는 그 전부터 다루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죠. 이 과학이 뭐 이제 와서 뭐 이제 와서 다룬다고 사실 근데 사이언스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번칙 현상 연구소에서 맨날 그 또 소재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찮게.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거금을 주고 팔아야 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인류 그 지식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무료로. 사이언스에는 뭐 한 매달 하나 정도씩 저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요. 물론 무료로 가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명으로.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에. 그죠. 근데 여튼 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송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에 너무 두서가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지원을 시켜갖고 PR을 좀 한 명 고용해갖고 이걸 좀 코너를 좀 제대로 정리를 시키죠.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뭐 내가 소장이고 네가 선임 연구원인데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밑에 애들 시켜갖고 좀 코너를 좀 제대로 만들어갖고 좀 짜임새 있게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재밌는 얘기 좀 해보시죠, 박사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변칙 현상. 아니 아직 읽으면 안 돼요. 아직 읽으면 안 되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주시죠.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변칙 현상 연구소였습니다. 변칙 현상 연구소.